당장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내 등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그러니까 의견을 이게 주시죠. 결론은 그러니까 장기적과 단기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공부란 무엇인가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장기적 플랜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도 입시가 엄청 중요해요.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엄청 중요해요. 안 중요한 나라가 없어요. 고등교육을 받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회적 입장에서는 이 사회를 발전시킬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국가 정말 백년지 대계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와 동시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독일의 김나지움을 간다고 한들 얘네들이 정말 문제를 막 풀고 이러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철학대로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짜가지고 움직여요. 대한민국처럼 그냥 입시 시험 다 같이 돌진 그거 막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장기적인 부분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들 어느 정도 공감했을 거라고 봐요. 도움이 될 것 같아.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나는 일단 그럼 바뀔 때까지 그쵸? 기다려야 되냐? 다른 나라 얘기고 나는 단기적으로 당장 입시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해요 저는. 오히려. 입시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까지는 정말 어떤 공부의 본질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들인데 부모님들이 장기 플랜에 확신을 못 가진가 방금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뀌니까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데 가시적으로 나오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질문하고 왜 당장 이 올림피아드 점수 만점 못 받고 서울대 못 가도 정말 사회가 이 아이를 필요로 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시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 유지가 될까? 정말 이렇게 해서? 그게 불확실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지 아는 게 없으니까 당장 아는 길로 확신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구체제에 대한 그 집착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안전하니까. 이거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걸요? 그러니까 회사를 잠깐 볼게요. 네. 회사의 입사 방식. 그러니까 회사는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그쵸. 이기적인 유기체라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 먹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 수익 극대화해야 되면 인재가 필요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정부의 정책에 계속 반했던 게 하나 있죠. 뭐였냐면 학교 지우고 뭐 지우고 해서 뽑아라. 블라인드 면접. 근데 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부를 해왔던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던 애들이 마인드셋이 잘 돼 있어. 왜냐면 뭔가 성실하고 하니까 좋은 데가 갔겠죠. 성적 잘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풀려가는 데가 이제 IT 업계부터 블라인드 테스트가 많이 도입이 됐어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카카오 거기 해도 되나? BBB 회사에서 입사 면접을 했는데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수도권 대학 60% 지방권이 40%예요.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지방권 아이들이 아니라 지방대학 쪽에 있었던 아이들도 뭔가 되게 인투이션이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뜻은 공부를 결국 다 똑같은 일률적인 걸로 로봇으로 찍어내니까 결국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느냐 그리고 조금은 더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방향성이 바뀌었을 거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 S 회사는 그 SSAT인가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애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험을 만들어 놨더니 또 이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을 가서 책이 생기고 학원이 생겼어. 이런 이 완전 다른 방향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신입사원들을 처음엔 그러게 이것도 문제예요.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그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것도 입시인 거야. 그걸 입시를 하고 들어가면 애들을 쫙 다 모아놓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애들을 쫙 다 모아놓고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막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 걸 애들이 되게 많이 막 잠 못 자고 막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는 능력과 요즘 애들 그런 거 결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괴리가 되게 심한 거야. 협업을 하는 능력과 내 의견을 표출하는 자리와 이런 거를 막 해줘. 뭐 이렇게 너는 너가 기업을 세운다면 너는 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배틀 게임 이런 거를 막 한단 말이야. 애들은 뻥찐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 공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학 입시 이제 회사 대학 입시로 내려오면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게 정서적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과 협업 같은 얘기했는데 네. 이런 거. 두 번째가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멘탈적으로 멘탈적으로 이제 흔들렸을 때 맞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냐. 이게 평가 맞아. 지표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거를 예전부터 평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말 하잖아. 야 면접 그렇게 해봤는데 그 점수화 되겠어? 이렇게 다들 의심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쌓이니까 그치. 점수화 시킬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는 거지.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이걸 점수화 시킬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되고 심리학교 교육학교가 놀고 있지 않았군요.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교 그죠. 입학팀은 그것만 하시는 그죠? 분들이야. 왜냐면 그래야 더 좋은 학교가 궁극적으로 학교건 회사건 그러니까 대학 목적이 있으니까 명확히. 대학교 이제 막 그 논술고사 문제들 보면 와 질문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세련돼졌어. 네, 마음에 들어요. 막 정말로 막 예전에는 와 바칼레로와 이런데 시험 보면 막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걸 딱 네. 쓰라는데 와, 애들 그치. 막 네. 쓰는데 물리학자는 걸 물리학적으로 풀어내고 네. 화학자는 화학적으로 풀어내고 그치, 그런 생각을 좀 심리학자는 해야지. 심리학적으로 풀어내서 이제 그걸 정말 교수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채점을 해서 네. 하는데 이런 것들 자기 생각을 담아내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논술고사 문제들을 보면 정말 뭐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지식을 한 건 다 필요 없어. 진짜 몰라도 돼. 그냥 과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과학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 그치. 진짜. 네. 내가 그걸로 스스로 내공을 얼마나 쌓아왔냐가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그래, 바뀌어가고 맞아. 있다는 네. 거지. 내 그러니까, 생각에도 우리 막 생물책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뭐 종이 뭐 몇 종이 되고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왜 종다양성이 중요한가? 나는 진짜로 뭐 서울대에든 뭐 카이스트에든 지방대에든 그게 종 다양성이라는 걸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진짜 종이 다양해야 돼. 왜냐면 하나가 빠졌을 때 멸종을 막는 이유가 하나가 빠지면 그 구멍이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는 거거든. 진짜 종이 다양해야 되는데 인간 사회도 똑같은 건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야 지방대 저 지방대 나와서 뭐하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생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분명히 다를 그러니까 거거든. 이게 그 입시 문제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답이 없어. 근데 그치, 답이 없어. 진짜 이거를 가끔 이제 막 면접 뭐 한다고 해서 애들 뭐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다 똑같은 답을 하는데 그냥 내가 느끼기엔 답 같은 답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지. 문제가 큰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는 보면은 문제 답은 없고 문제를 스스로 정의부터 스타트를 끊어야 돼. 내가 데피니션을 한 다음에 네. 이 로직을 내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가 엄청 중요한 시험이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네. 스스로의 생각을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느냐가 실제로 이제 그게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된 그래서 거지. 그 과정에서 조금 키워드나 연산 과정이나 사고 과정이 틀렸더라도 이 플로우가 있으면은 너는 이걸 해낼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게 네. 많아진 거야. 뭐 부모님들이 더 잘 그러네. 알겠지만 네. 실제 바뀌었대. 야, 얘는 성적이 좋고 얘 나쁘면 보통은 이렇게 갈라졌는데 얘 왜 됐지? 얘 왜 떨어졌지? 이런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제 평가 지표가 네. 바뀌어서 그런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얘기하시고 대학교 입시 얘기하시고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육계에서 이거를 가장 먼저 이런 걸 도입하려고 했던 게 영재고 특히 3차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옛날에 한과형만 있었던 시절에 입시 문제를 대비를 하고 많이 봤으니까 사실 저는 시험이 굉장히 한과형 마음에 들어서 한과형 어, 출신. 대박. 제일 마음에 저는 초치한 게 어려웠던 시절에 위였죠? 갔던 사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시험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 시험을 보고 맞아. 나와서 떨어져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이러면 되지. 이런데 그럼 어떻게 보통 이게 이게 새롭게 재밌네. 벌었다. 맞아. 자기 생각을 담았다는 거야.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신기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내가 이 문제를 봤다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3차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입시 영재고 입시 같은 것도 아니면 대학 입시에서도 맞아, 마찬가지로 영재고 입시 지금 새로 생긴 과학고들이 특히 더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게 대국원, 세종예술이건 어디건 프로젝트 협업. 맞아. 애들 모여서 조별로 뭐 해서 내라 이런 거 있고 연구 과제 그치. 주제를 너희끼리 설정해서 너희끼리 내라 그런 거 있고 저는 저 들어갈 때 했었던 게 학생을 4명씩 짝을 짓고 회사를 하나 차리래요. 회사가 뭐였냐면은 사막화를 해결할 비즈니스를 하나 세워라. 멋있다. 이걸 중3짜리 애들을 4명을 방금 전에 안녕하고 만난 10분 전에 만난 애들 4명을 모아놓고 회사 이름부터 지어야 돼요 일단. 그래. 이름 왜 지었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해보라 이거예요. 그 사막화라는 게 얼마나 접근 방식이 다양해요. 누구는 우리는 사막화는 어차피 과학적으로 해결이 힘드니까 모래를 이쁘게 지어서 거기 사는 거를 좀 어차피 사막은 가정하고 이쁘게 짓고 살자. 살자. 네.
그걸 잘 지어서 시원하게 살자 거기서 그래서 바람 잘 통하게. 건설 회사 차린 거야? 걔는 그 모래를 벽돌로 만드는 회사를 차렸고 누구는 정말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을 하는 게 이런 시도들은 그러니까 저는 영재고가 지금 우리 영재고 어떤 과거건 입시 대비를 하면은 정형적으로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2학 3학년 내용까지 수능 내용까지 맞아. 일물 내용까지. 선행. 근데 저는 점점 더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 생각해요. 영재고가 그러니까 이제 본래 취재 맞아가는 거예요. 네. 영재고가 영재 몇 명이나 되겠어 세상에? 그 영재를 뽑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는 학교야. 그래서 이제 매년 어쨌든 운영이 되니까 뽑아 100명. 근데 지금까지 어떤 애가 들어갔냐? 내가 이걸 언제 막 부르짖었던 건데 영재인 척 잘하는 애가 들어왔단 말이지. 그렇잖아. 영재를 뽑을 수 미리 있는 배우네. 지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점 그 지표가 개발되면 조금은 더 영재성 있는 애들이 이제 습수가 되는 거고. 저는, 예.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게 가는 거야. 저는 그게 딱 정부도 그게 맞는 과거에서 영재고로 바뀌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교육 왕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그런 학생이 필요하거든요. 물투 일물까지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올림피아드 문제도 잘 풀고 한 학생이 빠르게 그런 지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들어가서 선행 그런 지식들을 배워서 먼저 투입된 학생들이라면 과학의 테크니션들을 네.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학교고 영재고가 드물었다가 좀- 이제 사실 생기고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서울 과거 정도가 이제 한과형을 제외하면은 이제 영재고 스타일 문제를 완전히 정립을 한 상태인 거 경기 정도가 나머지는 아직도 선생님들도 영재고라는 그 과정을 확실히 물론 제일 앞서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이제 슬슬 정형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년 정도 있으면 진짜 이제 그게 영재고 스타일 문제라는 이게 게 이제 더 어쩔 수 없고 사회가 사람들이 이제 바텀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탑다운 방식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과학도 그렇잖아. 수학에서 뭘 개발하고 물리가 개발하고 전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나왔어. 잘 되네? 팔렸어. 돈을 많이 벌었네? 왜 되는지 갑자기 궁금한 거지. 전자과로 가고 전자과에서 만들고 이론이 없으니까 물리과로 가고 물리과에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수학적 베이스 모르니까 필요하네? 수학에서도 한 거 있니 하고 들고 오고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 대학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겠지. 하나씩 그러면 일선 교육도 쑥 순차적으로 척척척 바뀔 텐데 일단은 100% 확신한 거는 영재고 같은 일선의 좋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선의 지금 탑권의 대학들은 확실히 아예 선포를 한 게 이제 교육이나 맞아요. 입시를 네. 아예 다 바꿔버렸다는 거. 예. 예전 같은 방식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되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수능 올해 나오고 나서 수능을 우리 한번 자료를 쉐어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 대학생들한테 풀었어. 카이스트 뭐 이런 네. 애들 풀었단 말이야. 근데 막 수학이 60 몇 점, 음. 국어도 60 몇 점에서 까먹을 지식들. 그래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했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까먹을 지식들 나도 왜 했는지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근데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능을 도입을 제창했던 그 모 교수님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 말씀이 이건 서열화 시키려고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수학 능력 말 그대로 그냥 자격 검정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걸 자꾸 서열화 시키지 말아라. 그치, 작업. 대학들이 자기 인재상에 맞게끔 니들이 생각하는 사고치를 가진 친구를 뽑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그냥 수학을 얼마나 어느 정도 합당하게 했느냐를 하는 자격 검증으로 가는 게 맞다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확실히 이제 대학들별로 자신의 인재상에 맞게끔 뽑겠지. 뽑겠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거는 정말 네. 이제 보다 공부의 본질에 다가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선발대상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어느 분이 이걸 입시에 관심이 계신 분이 이걸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 대로 이제 이런 뭐 토론이나 뭐 협업이나 이런 공부를 해도 되나 정말 이렇게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 아마 지금 학생이 이런 걸 전혀 적응이 안 돼 있고 못하면은 3년 4년 뒤에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를 치렀을 때 우리 애가 분명히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아는데 면접 문제 못 풀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봐요. 맞아. 예, 다 알고 내용도 다 알고 심지어 모범 답안을 해설해주면 완벽하게 알아듣는데 맞아. 자기가 내놓지 못할 거예요. 그 답안을. 그럼 되게 그때 와서 고치긴 점점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범 답안도 웃긴 게 이제 대학교들은 원래 문제 공개하고 답안 예시도 네, 있는데 네, 네. 모범 답안이 없고 모범 답안의 예시들이 예시예요, 있는 거예요. 예시. 예시야 다 예시 다 달라 접근 방법 다 다르고 네. 이렇게만 하면은 자기들은 좋게 평가하겠다는 예시들이 나온 거지 모범 답안이 정해진 게 없거든. 맞아. 영재고 3차도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없어. 일단 문제들이. 완전히 어. 예, 얼마나 말이 되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 환경도 그거 평가하니까 진짜 훨씬 힘들잖아요. 객관 시간 채점하면 되니까. 이것도 여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올라오고 국가적 경제 수준도 사회도 올라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학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게 된 거고 사회가 바뀌고는 있어요. 다만 갭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런 니즈가 확실히 이제 사회 소사이어티에 있는 거야. 그런 인재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거야 대한민국도. 이거 뭐 보는 사람들이 또 어때 질문들을 우리들이 다 못 담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들을 올려주고 하면 또 뭐 추가적 버전을 또 함께 또
담론을 또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할 말 가져봅시다. 많았는데 그게 네. 말이에요. 예? 나중에 또 뭐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은 관점 올려주실 거예요. 올려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는 자리를 갖고 또 나중에는 또 훌륭하신 패널분들도 또 초대하고 해서 또 네. 좋은 자리를 갖도록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아 예.